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의 92% 이상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몰려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영정조 시대의 우리나라의 서울입니다. 당시에 서울의 이제 한양도성 내부와 마포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었는데요. 당시 이 서울의 인구가 약 25만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25만 정도 되는 인구는 결코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 중소도시 중에는 20만이 채 안 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벌써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20만이 넘는 도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까만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 곳이 한양도성이고요. 이 도시들 외에도 지금 서울 외곽 지역에 지금의 아현동 지역 같은 곳에 신촌 신도시라고 하는 주거형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용산 지역에는 이제 군사형 용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영등포에는 공업도시로서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무렵에는 서울 지역에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 인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25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몰려 사는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여 있는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북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나 중구나 성동, 동대문, 마포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런 지역은 이제 6.25가 끝나고 이제 월남에 여러 동포들 등등으로 해가지고 100만 정도 살던 서울이 1960년대가 되게 되면 약 250만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강북에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의 인구 수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 강남에 있는 유일한 도시는 영등포였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 지역, 지금의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당시에는 우리가 영등포의 동쪽을 개발한다. 그래서 영동 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동 개발이 완료되던 시점, 1980년대에 이르게 되자 서울의 인구는 드디어 1000만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중동, 상동,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파주나 판교, 산본 이런 지역들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 그러면 서울 외곽의 수도권 신도시 또는 수도권에 있던 기성 도시에 약 15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 살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도시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서는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몰려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가 안 되는 땅입니다. 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가 되는 땅인데요. 경제적인 거나 또는 사회적인 거나 교육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